네, 시장은 상당히 정체 상태, 교착 상태로 가는데요. 그런 가운데 또 전략을 세워야죠. 돈이 모이는 곳의 이야기들, 머닝 전략입니다. 머닝 섹터와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박근영 IBK 투자증권 영업부 부장 오셨어요. 박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키워드로 섹터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오션이 이제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 추진 얘기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10% 밀리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업황을 볼 때 증권사에서는 되게들 좋게 봤거든요. 그러나 이게 물량 부담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위기 대응을 해야 됩니까? 기회입니까? 네, 한 번 정도는 겪고 가야 될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일단 오버행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악재가 맞습니다. 산업은행에서 하나오션 관련된 매도 수량을 4.3% 정도 지분에 관련된 블락딜 이슈가 있었고요. 할인율이 8.5에서 9% 정도 할인을 해서 직전 종가가 89,300원이었는데 주문 가격이 81,265원부터 81,710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주문이 들어간 걸로 리테일 쪽에서 나옵니다. 네. 블락세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매각 규모가 사실 할인율이 반영한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1조가 좀 넘는 그런 물량이 나왔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숫자만 놓고 보면 괜찮았습니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63%나 상회를 했고 상선과 특수선, 수익선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확연하게 보였고요. LNG 운반선 수주 증가가 나오면서 27년 상선 OPM이 16%까지 마진율이 올라갈 것으로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들 가운데 증권사 리서치들이 굉장히 좋게 보는 쪽도 물론 있었지만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선과 특수선 부분의 영업이익률 추정치를 상향하고 향후 3년간 순이익 추정치를 기존에 비해서 한 60% 정도 상승을 시켰는데요. 2027년 EPS 추정치 4,544원 정도의 23배 정도, 그러니까 2000년대 상승 사이클 고점, 최고치 고점 15배에서 오히려 50% 할증한 가격을 봤을 때에도 상승 여력이 아주 크지는 않다라는 평가 보고서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선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과의 밀월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LNG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부 조선주들이 PBR 4배 이상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한 2.5배 이상이었으면 역사적인 고점을 형성했던 조선주들이 지금 PBR 4배 이상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당분간 추가적인 상승 여력까지 상한다면 아주 크게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는 않다 정도로 보이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아직은 업황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미국과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조정시 비중 확대는 여전히 괜찮다는 점에서 트레이딩 바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조선주 분위기가 이제 좋았는데 그런 물량의 영향들을 사실은 업황이 좋으니까 산업은행 측에서는 팔려고 하는 게 맞는 건데요.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올라가면 지분이 그렇죠. 또 남아있으니까. 네. 추가적으로 네. 아마 계속 나올 걸로 보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으로 경계를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오늘 기타 다른 HD 현대 그룹 주들은 네. 또 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오션 얘기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산주입니다. 조선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강한 거에 비하면 방산주들은 대표적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해서 조금 이제 조정이죠. 숨고르기인데요. 우리가 하나오션 얘기는 했고요. 여타 방산주들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시 이제 조선주들 실적 발표가 1분기가 서프라이즈가 네. 나왔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또 방산입니다. 조만간 방산 섹터의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호실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이번에 호실적이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한번 땡겼기 때문에 아마 방산주들도 실적이 나오면서 호실적 발표로 아마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정도 땡겨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EU 쪽에서 유럽의 국방력 자체 강화를 위해서 8천억 유로의 규모의 리암 유럽 플랜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유럽 쪽의 국방비 증액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고요. 유럽 우선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동유럽 현지 생산을 통한 파트너십을 일단 필요로 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각자 도생식의 자각론이 계속적으로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유럽 내부적으로 자각론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죠. 자, 그러면서 국내 방산시장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가 유럽 시장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리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재무장 필요성이 유럽 쪽에 상당히 높아지고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신고립주의를 계속적으로 지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의 안보 우산 제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나토 방위비 분담금을 등을 포함해서 자체적인 무장 활동이 상당히 금액을 포함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자금 동원 예상 금액은 8천억 유로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고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 플러스 1.5%포인트 확대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무기 공동 조달을 위한 세이프 이니셔티브 관련해서 1,500유로가 구성됩니다. 유럽 방산업체 주가의 폭등을 이끌고 있는 모습들이 이런 것에서 나오고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의 안보 확충과 유럽 우선주의가 같이 동행적으로 나타나면서 결국은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방산 물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필요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EU 방위산업 재건을 위한 천문학적인 자금들이 아마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지금 아마 자체적으로 뭔가 무기 방산을 확보를 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물자가 그렇게 많이 확보가 될 수가 없는 국면이라서 몇 년 정도까지는 아마 국산 K방산의 어떤 유럽 쪽의 진출이 오히려 원활하게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동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대치 상황으로 인해서 무기 확보 시급성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재 생산을 통해서 EU 회원국 생산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EU 시장에서의 K방산도 현지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또 현재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중동, 유럽, 동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 5년간 850억 유로 정도, 134조 원 정도의 무기 구매 지출이 나타날 것을 본다는 점에서 최근에 어떤 방산업종에 대한 강세도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또 주가가 약간 고점에서 살짝 조정받은 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높은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있던 국면에서도 여전히 조선과 비슷한 스토리로 방산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충분히 룸이 남아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방산은 가장 대장주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하나그룹 주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시스템이나 오늘 약간 조정입니다. 하나오션의 그런 심리적인 영향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방산주 대형주들은 좀 쉬고 있고 네. MNC 솔루션 같은 조금 가벼운 최근 상장한 이런 기업은 좀 탄력이 있죠. 방산주 가운데 그러면 관심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야기들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코츠 테크놀로지 이런 중소형주도 있긴 한데요. 결국 그래도 실적이 받침되는 실제 있는 종목들은 현대로템이라든지 최근에 네. 상당히 많이 올랐던 종목이긴 하지만 제2의 주도주로서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등 관련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2 전차, K9 자주포, 폴란드에 주력 배치될 것을 보이는 상황이어서 이미 대규모 매출이 시험되고 있고 향후에 루마니아 등의 동유럽 국가 지역에 추가적인 수출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폴란드 K2 2-1차 계약이 또 임박한 점을 반영한다면 현대 로템 등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 보시면 좋고 LIG 넥스원 최근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국민연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LIG 넥스원도 상대적으로 다른 방산업종보다 되게 낮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치고 올라오는 힘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LIG 넥스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계약건이라든지 모멘텀 플레이는 역시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좋고요. LIG 넥스원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상당히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주 살펴봤고요. 다음은 화장품인데요. 실리콘투이군요. 화장품주들이 조금 전체적으로는 조정이었고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선호주로 꼽혔는데 조정받다가 좀 올라옵니다. 미국에 이어서 EU 유럽권 공략. 네, 실리콘투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지난 4분기에 미국의 모크라 이슈가 발생하면서 네. 그 선크림 관련된 부분들의 타격이 매출 타격이 지난 4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단이 거기에서 약간 부러지면서 주가의 하향 조정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워낙 시장에서 높게 기대를 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한번 약간 삐끗한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20% 이상 하루 만에 급락을 하는 모습도 꽤 보였던 차트였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좀 확인해 보면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모크라 이슈가 회복이 되면서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선크림 제품,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 부러짐의 주요 원인이었던 선크림 제품의 정상화가 1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 4분기 대비 실적은 굉장히 많이 호전되는 쪽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북미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수출 지표 가운데 미국 시장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던 상황인데요. 올해도 완만하지만 미국 시장도 성장을 계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오히려 유럽과 그다음에 중동 지역의 매출 부조가 상당히 올라오는데요. 올해가 중동과 유럽 지역의 합산 매출액이 미국을 뛰어넘는 실리콘2의 첫 해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유럽 지역의 성장이 50% 이상 급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미국 시장의 성장을 압도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에 편제돼 있고 미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았던 어떤 단점을 지금 해결하면서 유럽 쪽에 지금 네덜란드나 폴란드 이쪽에 공장을 두면서 지사를 두면서 그쪽에 활발하게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BT 수요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상당히 고가의 프랑스 제품 등은 관세를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수요 위축을 우려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K뷰티는 중저가 제품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10,000원짜리, 20,000원, 30,000원짜리가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관세가 일부 나간다 하더라도 크게 수요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고 더군다나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통 구조에서 약간의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손을 댄다면 충분히 이런 관세 부분을 메이크업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실리콘2의 작년에 매출 구조가 가장 컸던 조선미녀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가 전체 매출 볼륨을 상당히 크게 냈던데요. 네. 조선미녀가 그러면 상당히 브랜드가 커지면 실리콘2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인 마케팅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실리콘2를 통해서 조선미녀가 작년에 40%의 OP의 마진율을 가져갔습니다. 자체 마케팅을 한다면 그것보다 못한 10%도 안 되는 마진율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존 진출이 독자적으로 힘들다는 점에서 조선미녀가 그대로 이어질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바이오던스라든지 트리트리라든지 새로운 스타 브랜드가 이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리콘2 1분기, 2분기 상당히 좋은 실적이 구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는 뭐 할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은 LG생활건강이 8% 급등입니다. 좋은 리포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주 가운데 실리콘2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머닝전략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